만나면 좋은 친구 MBC.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비평 인사이트 진행을 맡은 여수 MBC 아나운서 박성원입니다. 저희 여수 MBC가 언론의 소임을 다하면서 공정한 방송, 또 가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왔는지 오늘 점검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함께 해주실 패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은하 순천 언론협동조합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순천광장신문 서은하 편집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원식 전남대학교 문화콘텐츠학부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남대학교에서 문화 콘텐츠를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여울 고흥 로컬 매거진 모당모당 편집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흥 로컬 매거진 모당모당의 편집자이자 동화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전여울입니다. 네, 이 세 분께서 미리 프로그램들을 쭉 살펴보셨고요. 오늘 아주 날카로운 비평과 또 재언을 해주실 걸로 기대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비평은 TV 정규물과 특집 프로그램 그리고 라디오 정규물과 특집 프로그램 순으로 이어가고요. 9월부터 11월까지의 방송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먼저 TV 정규 프로그램인 어바웃 우리 동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 교수님께서 모니터하셨죠? 네. 어바웃 우리 동네는 일종의 종합 구성형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 우리 지역민들의 사랑방 같은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반복되는 이야기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보다 좀 적극적인 자막 활용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장년층 이제 저도 그렇긴 한데 노안이 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초대석에서의 인터뷰 답변을 요약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폰트도 키우고 잘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자료화면 설명할 때도 보면 상당 부분이 이렇게 그냥 단순히 사진만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아서 좀 고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측면에서는 이제 청년층 MZ 세대라고 하는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카드 뉴스에 되게 익숙해져 있거든요. 조금 트렌디하고 컨셉이 있는 자막을 쓴다면 훨씬 더 잘 전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9월 23일 방영분입니다. 고흥 한 끼라는 코너가 새로 런칭이 됩니다. 고흥 특성이 살아있는 한 끼의 레시피라는 이제 메인 컨셉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적 특성도 있고 거기에 어쨌든 먹방 그 레시피를 좋아하는 건 굉장히 대중적인 소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게 그냥 실내 스튜디오에서 촬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이게 뭐 고흥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도 좀 어려웠고 이제 제작 여건 때문에 그랬다면 조금 고흥의 특성을 살리는 세트나 이런 미술을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또 그렇다고 해서 요리가 굉장히 뭐 고흥 특색이 강한 또 그런 것도 아니어서 좀 컨셉이 애매하지 않았나. 또는 만약 그런 시각적인 부분이나 그 소재 자체가 지역성이 좀 어려웠다면 좀 그걸 넘어서는 어떤 정보나 재미 이런 부분에 대한 기획이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서 기술적으로는 약간 여수 MBC의 그 방송 제작 퀄리티가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다른 방영분들에 비해서 좀 어색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멀티 카메라가 있는데 뭐 색온도가 다르다든지 또 컷 전환을 하는 게 딱 2개 갖고 다 한다든지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이게 한 번에 찍어서 나눠서 방영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대부분 방송이 그렇게 하니까. 근데 적어도 의상은 약간 좀 체인지를 해주고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그 시식 타임이 약간 쿠키 형식 젊은 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로 또 추가가 됐더라고요. 저건 더 먹어봐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월 28일 방영분입니다. 경제 코너가 새로 런칭을 했습니다. 기존 코너들과 좀 다른 구성으로 되게 신선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보자 눈높이에 맞춰서 좀 알기 쉽게 경제 또 시의성 있는 경제 요소들에 대해서 잘 소개를 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탐방형 그런 코너들이 주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프로그램의 특성상 거기에 약간 밸런스를 잡아주는 좋은 기획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11월 4일 방영분입니다. 이번에 이제 섬키피디아라는 코너가 런칭을 했습니다. 좀 체계적으로 여수에 있는 섬 전체를 조망하고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다른 코너들에 비해서 되게 참신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보게 되니까 들었던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시리즈물로 갈 거라면 촬영은 좀 몰아서 하더라도 매 회차를 방영을 고려한 약간 인트로 아우트로가 간단히라도 있었으면 저희가 연속물을 본다는 느낌이 있었을 텐데 회차별 분할 방영을 좀 체계적으로 이건 나중에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2차 소비를 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다음에 있다면 그 고려가 됐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역시 약간 기술적인 부분인데 기존 여수 MBC의 다른 방영분과 보다는 좀 샷도 되게 단조롭고 특히 정면 메인 가는데 완전 뒤가 블랙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색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11월 18일 방영분입니다. 작은 동남아 이 코너는 제가 그 어떤 지역민들의 스토리를 보여주는 코너 중에서 이번 3개월치에서는 제일 좋았습니다. 아주 개인적으로. 예. 처음부터 뭐 다문화 가족이 어떻다 저떻다 이러지 않고 나중에 중간쯤에 쓱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되게 감동이 있는 컨텐츠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바웃 우리 동네를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요. 지역 방송의 이제 종합 구성물 포맷은 사실 어느 지역이나 다 있는 포맷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퀄리티가 나쁘지 않고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지역의 여수, 순천, 광양, 고흥 이 지역에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들이 있습니다. 다들 인구 소멸, 뭐 저희 학교에서 맨날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없다. 있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이 있는 친구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우리 동네 우리 학교 같은 그런 코너가 있고 그게 이제 일회성이나 어디에 뭐 좀 재밌는 애가 있다. 그래서 한번 취재해오는 이런 게 아니라 잘 조금 장기 플랜으로 보시고 이런 것들을 잘 조직을 하면 그 컨텐츠들이 적어도 우리 지역에서는 적어도 그 학교, 그 가족들, 친구들한테는 자랑이 될 것이고 저는 이제 X세대인데 저희 때는 싸이월드가 있었죠. 지금도 되게 아쉬워 많이 합니다. 유튜브가 그들의 싸이월드가 될 겁니다. 적어도 소박하긴 하지만 그것들이 모여서 지금 그 어린 세대들이 계속 찾아보는 그런 콘텐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작이 어바웃 우리 동네에서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정말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대안까지 많이 제시를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TV 정규물이죠. 트로트 클래스 순서인데요. 우리 전 작가님이 모니터 해주셨죠? 네, 맞습니다. 저는 매주 금요일마다 방송되는 트로트 클래스를 9월부터 11월 22일 방송분까지 시청하고 모니터링을 진행을 했는데요. 111회와 112회의 경우 여수 남산공원에서 진행되어 시민들과 함께하는 모습도 굉장히 보기 좋았고 여수의 풍경도 함께 즐길 수 있어서 여수답게 잘 제공을 했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출연진 또한 트로트와 더불어 가요, 팝송, 뮤지컬 음악까지 이제 다채로운 그런 공연 무대를 보여주셔가지고 들을 거리 역시 굉장히 풍성하게 잘 제공해 주셨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네, 113회와 114회의 경우에는 여수 트롯 페스타라는 이제 제목으로 마치 진짜 트로트 축제를 옆에서 보는 것만큼 생생하게 잘 담아주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주제에 맞게 트로트만 좀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117회와 118회의 경우 인생은 60부터라는 주제에 걸맞게 뭉비통이 오프닝 무대를 장식하여서 시선을 확 사로잡은 면이 인상 깊었고요. 뭉비통 멤버 전원의 이름을 자막으로 넣어주셔가지고 모든 출연진들을 좀 챙겨주시는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출연진 분들도 이제 주 관객이 노년층인 점을 인식해 주셔서 다른 여타 무대보다 관객들 가까이서 무대를 진행해 주신 점이 주제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해 주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인상 깊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119회의 경우 가을밤 낭만 클래스라는 주제에 맞게 오프닝 무대부터 조금 가을밤을 연상시키는 잔잔한 곡을 틀어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아니어가지고 조금 좀 더 초반부터 주제를 명확하게 잡아주시고 가셨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았고요. 121회의 경우 3인 3색 클래스라는 주제성이 조금 희미하게 느껴진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백봉기 출연진 외에 한담이, 정혜린 같은 이제 쾌활한 이미지의 출연진 분이 나오셔서 조금 그 두 분의 이미지가 겹치는 부분이 그 주제성에 조금 부합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출연진 분들이 연출해주신 꽁트 그리고 뭐 실력 같은 거는 뭐 두말할 거 없이 너무 잘 보아서 다만 주제성 부분만 조금만 보완을 해주셨더라면 정말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뉴스 데스크를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사님께서 꼼꼼히 살펴보셨어요. 네, 저는 10월 11일부터 11월 26일까지 뉴스데스크의 뉴스를 좀 살펴봤습니다. 네.
이제 먼저 처음 그 10월 8일 뉴스를 보면은 그 광양 도심 스카이라인 재정비라는 제목의 뉴스가 좀 눈길을 끌었어요. 이 광양의 도시관리 계획을 소개하는 내용인데 그 여수나 순천에 그 스카이라인이 무시된 이런 도심 장면과 함께 소개했더라면 시청자들에게 이 난개발에 대한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좀 공감을 얻는 뉴스로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네, 다음에 이제 10월 11일자 뉴스 가운데 그 20년째 방치된 존 프라자 그리고 순천의 황금백화점을 다룬 뉴스는 지역에 대한 현안을 다룬 취재로 되게 관심을 끌었어요. 다만 이 순천시가 이 건물을 두고 용역을 실시하고 그리고 매입하지 않겠다라고 결론을 지었는데 실제로 그 용역의 결과가 조금 더 무엇인지 또 매입한 그 법인이 앞으로 이 건물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이 한 걸음 더 들어간 취재가 좀 이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0월 15일자 여수시 의회에서 연구 모임을 만들었더라고요. 지방하천 생태문화 연구 모임. 이거는 이제 연등천을 생태문화 공간으로 만들어서 시의 정책을 제안하는 이런 내용이었는데 되게 그 정책을 개발하고 제안을 했다라는 의미에서 시의회의 연구 모임이 좋은 사례 보도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10월 22일하고 23일 연속 보도를 했었는데요. 그 순천시 시의원 구속에도 그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라는 상당히 화제성 있는 이슈였어요. 그 이틀의 연속 이제 보도를 했었는데 이 구속된 시의원들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해야 되느냐 이 내용을 여러 그 지자체의 조례를 비교하면서 이 구속된 시의원에게 그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좀 제기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뉴스를 접한 이 시청자들이 제도가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게 하는 그런 뉴스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10월 25일자에 그 대기업 사회공헌에 관한 기사를 좀 보면요. 그 광양 포스코 내의 금호동에 이름이 특이해요. 파크 1538이라는 이런 그 건물을 짓고 있는데 뉴스에서 도심 속의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포스코 측은 그 인터뷰에서 이건 철강 홍보관이나 교육관 그리고 일부만 미술관으로 운영할 거다라는 계획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어서 계속해서 그 광양 구봉산의 그 체험형 조형물 조성 사업 이 화면과 함께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포스코의 사회공헌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후속 설명이 없었어요. 뉴스에서. 그리고 이제 이 뉴스 말미에 포스코가 광양시의 문화관광 활성화 전략에 힘을 보탠다. 이제 이런 평가는 이 기자의 주관적인 평가인지 아니면 광양시의 문화관광 정책 입안자의 의견인지 좀 설명이 필요해서 이 기사가 이 어떤 기사로서 객관성과 균형감 있는 보도로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 좀 이렇게 봤습니다. 같은 날 그 보도에서 그 포스코 퓨처엠 이건 아마 회사 이름인 것 같아요. 포스코 퓨처엠이 ESG 평가에서 통합 A+를 받았다. 좀 저희가 이렇게 착시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은 포스코라는 이름이 붙어서 이 같은 포스코 자회사인지 이런 설명도 좀 필요했었고 또 이 포스코라는 게 동호 반복으로 마침 또 사회 공헌을 했다 포스코가 이런 그 같은 계열의 회사인지 동호 반복으로 좀 착시가 올 수 있고 더군다나 그 ESG 기준원 이런 단체에 대한 어떤 정확한 내용 어떤 그리고 배경 설명이 없어서 참 시청자가 공감하기 어려운 뉴스였다. 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17일자 보도에서 이순신 대교의 유지 관리비가 100억에 달한다. 근데 이걸 그 전라남도와 광양 여수가 도맡아 하고 있다. 근데 사실 국가가 이순신 대교를 관리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 그래서 이순신 대교의 관리 비용을 쟁점으로 해서 이 시청자들한테 자세한 내용과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좋은 기사였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또 여수산단 특별 취재 건도 있었고 우리 지역의 정말 최대 화두죠. 의대 신설 문제에 대한 리포트도 많이 제작이 됐는데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네, 여수 산단 요즘에 그 각 방송사, 지역 방송사마다 중요한 이슈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요. 지역 이 경기 침체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 불안 요소를 확산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책임감이 따르는 보도다. 사실 이제 이렇게 서두를 떼고 들어가자면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그 아쉬운 게 이 산단 관계자는 인터뷰를 통해서 그 원가가 낮은 중국산 상품이 이렇게 수출이 되면서 매출이 급감했다. 근데 이렇게 좀 단순해요. 그 원인에 대한 입체적인 설명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이 경기 산단의 경기 불황에 대한 원인 그리고 기업은 그렇게 불황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와중에 어떤 고민과 자구책을 내놓을 것인가 이런 취재가 좀 부족했다고 봐요. 주로 인터뷰 그러니까 취재는 전화 인터뷰 뭐 이렇게 좀 기업을 상대로 한 인터뷰는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사실 그 산단 본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적극적인 좀 취재가 있었어야 했다. 본사를 상대로 해서 앞으로 기업 전략이 뭐냐. 지역에 이렇게 큰 그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시청자의 궁금증을 좀 덜어줬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산단 관련 내용에서는 그 일자리가 줄어들고 지방 세수가 특히 여수의 지방 세수가 감소하고 있다. 이런 이제 보도가 여러 차례 또 뒤에 나오는 라디오 전망대에서도 좀 집중 또 다뤄지기도 했어요. 그러면 여수시가 지방 소득세가 감소되면은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는 예산 편성에서 어떤 예산이 어떤 비목이 줄어들 것인가라는 좀 깊이 있는 분석, 심층적 보도, 추가 보도 이런 게 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뉴스 가운데서 문을 닫은 기업이 있다. 그러면 근로자들은 어떻게 됐는가? 근로자들의 고용 계약은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됐을까? 또 매출이 감소했다면은 근로자들의 그 근로 환경 변화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 이런 노사를 좀 다루는 균형적인 취재가 좀 필요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의대 관련해서 이제 결론이 났잖아요. 사실 지난 이제 3월부터 이제 아주 이거 이슈로 모든 뉴스나 이런 이제 선점을 했었는데 11월 17일 날 통합의대 그리고 통합대학 그리고 통합의대 이런 발표 후에 순천대 총장 인터뷰에서 전남 동서부의 오랜 갈등을 해결했다. 또 대승적인 결정이었다. 이런 인터뷰가 방송이 됐어요. 근데 이런 오랜 갈등을 해결했다는 이 발언이 서부권 역시도 동의하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앞으로 의대 추진 과정도 다루겠지만 순천대 구성원 또는 지역사회에서 지금까지 어떤 그 피로감도 담는 심층적인 좀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애정을 담은 재연 저희가 유념하겠습니다. 자, 여수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거 이제 격주로 일요일마다 방송되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뉴스에서 한번 다뤄진 이슈들을 이제 이 토크에서 이제 주제로 삼고 있는데 기존에 그 방송되었던 뉴스의 일부 내용을 좀 보여주고 왜 주제로 선정됐는가 이런 좀 물론 사회자가 앞서 인트로에서 이제 설명하지만 이슈로 다시 이 토론의 주제로 올려지기까지의 어떤 그 배경 이런 거에 대한 좀 설명이 좀 추가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모두 다 제가 느낀 것은 시각 자료를 시청자한테 보여주는 조금 더 친절한 화면 구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40분 정도 이 패널과 사회자를 이제 옮겨가면서 카메라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좀 지루하죠. 사실 그 지루한데 거기에다가 이제 패널이 이렇게 여러 가지 통계 수치나 이런 자료들을 좀 가지고 왔을 때 이걸 좀 화면으로 구성해서 시청자들한테 정보를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토크의 출연진들이 대부분 한 해의 기자 여성 기자 한 분을 제외한 대부분 중장년층의 남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출연진의 성비 균형이 좀 아쉬웠어요. 이게 이제 물론 섭외의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그리고 또 이 중장년층의 남성들이다 보니까 물론 전문성은 있지만 이
이분들의 어떤 시각과 관점의 이야기들은 어떤 토크의 흥미나 어떤 새로움을 좀 보태기가 좀 어렵지 않나, 뭐 이런 좀 냉정한 생각이 평가가 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어디 뭐 여수시, 순천시 또는 무슨 직능단체 이런 분들은 당연히 그 토크에 적합하니까 패널로 선정이 됐겠지만 특별히 도의원 또는 민간단체 이런 출연진들은 위 주제에 왜 왔는가 이런 연관성에 대한 좀 설명도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토론하시는 분들이 이제 토론이라기보다는 이제 발제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그 좀 전문적인 용어 이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위기의 여수 관광 여기 이 프로그램에서 마이스 도시, 뭐 피코, 여수 피코, 뭐 ESG 도시 추구 이런 이 분야별 전문 용어는 이렇게 시청자의 시청 흐름을 좀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역시 그 토론 패널 분들께서 어떤 그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말씀에 대한 근거 이런 자료 이런 것들이 함께 제시됐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독림호원 납부거부 재심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11월 25일자 방송분이. 근데 이날 방송은 그 국가 폭력의 희생자인 그 납부 거부를 이해하는데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건의 원인 또 구체적인 대안 이런 것들을 함께 담아서 시청자들이 이 납부 거부에 대한 처지에 대해서 정보를 얻고 또 공감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아주 날카로운 비평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TV 정규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번엔 특집 프로그램으로 옮겨가겠습니다. 정원식 교수님께서 섬마을 여행사를 모니터하셨어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재밌게 봤습니다. 아주 신선한 기획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탐방형 같은 경우 이제 캐릭터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통 이제 전문가들이 한 50% 본다. 진행자가 누구냐가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인데 너무 그 저희 섬을 탐방하는데 그 여수 지역에 섬을 탐방하는데 외국인이 와서 한다. 그런데 거의 한국인이다. 이 친구가 거의 한국에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말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한국인 99%입니다. 굉장히 재미있긴 했는데 약간 조금 더 아쉬움이 있다면 예를 들면 거기에 지역성까지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예를 들면 제가 레오를 그렇게 가르칠 수는 없지만 약간 뭐 사투리를 쓴다든지 예를 들면 아니면 좀 지역에 대한 이해가 있다든지 그랬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레오가 MC 레오님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진행을 보여줍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굉장히 상위권의 안정적인 진행을 보여준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이게 시리즈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 시리즈물이라면 이게 이제 약간 호스트의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회와 회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관객 시청자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고 일회성으로 조금 풀어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 이제 그런 면이 좀 아쉬웠고요. 이제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 이 특성상 15분에서 20분, 한 18분 정도 분량으로 제작이 평균적으로 되었는데 미드폼 형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존의 방송들이 이제 보통 50분 이상의 롱폼이었다면 쇼폼은 다들 아실 거고 요즘 이 미드폼이 약간 또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서 쇼폼 너무 짧으니까 이런 미드폼 형식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한 것도 또 되게 시의적절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종합 구성물 아까 어바웃 우리 동네 코너보다는 좀 자세하고 그렇다고 이제 정식 다큐멘터리보다는 짧고 그래서 이건 또 유튜브를 통한 2차 소비를 하기에도 굉장히 효율적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주관적 느낌으로는 다른 여타의 여수 MBC 제작 프로그램들보다는 훨씬 더 좀 능동적인 자막이 확실히 돋보였다. 그래서 능동적 자막이라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겠지만 좀 주관적 개입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 친절하게 설명해 주기도 하고 또 감정을 표현해 주기도 하고 대신해서 그래서 시청자의 몰입도를 조금 더 제고시키는 좋은 역할을 하지 않았나. 마지막으로 시리즈물로 이제 기획이 되었다면 1회에 조금 더 앞으로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고 이제 저희가 이제 미션 설정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뭐를 위해서 이렇게 쭉 앞으로 갈 거고 이런 예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설정이 되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1회에도 물론 나오긴 하는데 2회부터 조금 더 정리가 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레오스픽이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고요. 요약 정리해주고 또 젊은 MZ세대를 겨냥한 해시태그들도 제시를 해줍니다.
이 프로그램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조금 더 어차피 기왕 공들여서 만드는 거라면 유튜브 친화적인 보완을 조금 더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단순히 키워드를 해시태그로 한다고 해시태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감정 표현을 위한 해시태그 이런 좀 카테고리 뎁스를 조절을 해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정보를 좀 추가해서 거기 갔던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디를 찾아보면 된다. 뭐 가격이 있다면 가격 정보도 좋겠고. 예를 들면 지금 1회부터 5회까지 이 배를 어디 가서 타야 되며 몇 시대에 있으며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거든요. 물론 이제 방송이란 한계상 거를 다 줄 수는 없지만 거기 키워드들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았을까. 그게 레오스픽에 좀 녹아든다면 훨씬 더 성의 있게 느껴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수 MBC가 성의가 없다는 뜻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성의는 약간 감동? 특히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되게 약하거든요. 유튜브를 볼 때도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네. 그런 이제 의미라고 좀 부연 설명을 드리고요. 3회는 낭도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지금 가이드 역할을 하는 분이 그 정태균님으로 네. 바뀌었는데 전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1, 2회가 나빴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분이 오시면서 굉장히 전문성, 이제 이 분야는 제가 일반인이니까 일반인 보기에 확실한 신뢰도가 같고 또 신뢰도만 간다면 좀 딱딱하거나 어색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일반인 치고는 자연스럽게 진행을 하셨고 1회, 2회에 아까 말씀은 못 드렸지만 사실은 레오가 나름 티격태격 케미를 제가 보기엔 설정했어요. 그래서 그 현지 가이드들과 이런 것들 좀 하려고 했는데 또 감독님이 또 편집에서 많이 살리려고 하셨을 텐데 약간 어색했거든요. 그게 받아주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분이 일반인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1, 2회보다 훨씬 더 케미, 훨씬 좋지 않았나. 되게 자연스럽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팬덤층이 생길 수도 있겠고 그 케미 때문에 4회는 대횡간도 저도 못 가봤는데요. 대횡간도를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거의 1회에서 3회에 없었던 현지인 목소리가 이때부터 들어갑니다. 현지인 목소리가 들어간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닌데 굉장히 잘 녹아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다른 유튜브 콘텐츠에서 시도하기 쉽지 않은 거기는 대본 없이 우연에 보통 기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측면에서 지역성도 강화가 되고 현장감도 훨씬 더 1, 2, 3회에 비하면 생기지 않았나. 다만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4회까지 오다 보니까 잠깐만 각각 섬에 차별성 있는 정보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섬에 대해서 아주 관심 있는 분들이야 다 구분을 하겠지만 일반인 같은 경우에 섬 좋다, 섬 좋다, 섬 좋다가 자꾸 반복되는 느낌? 그러면 조금 포맷이 되던 어떤 접근 방식 어프로치가 되던 내용 면에 있어서 조금 차별화되는 기획이 필요하지 않았나, 차별화되는 여행 정보가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비슷한 지역의 섬에서 할 수 있는 콘텐츠라는 게 아마 사실이 한계가 좀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역설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아마 유튜버들은 거기까지 파고들지 못할 테니 좀 차별화된 거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5회는 하와도를 갔습니다. 요트 투어 속에 아마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제작진이 하셨는지 이제 도입부가 확 바뀌었습니다. 기존 도입부는 그냥 여기 갑니다. 자 출동하면 딱 점프해서 가 있는 이런 형식이었다면 이번에는 가는 길을 조금 길게 잡아주면서 요트 투어를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차별화된 인트로라는 점에서 좋았던 것 같고요. 다만 비용이나 혹시 모를 이제 용이성, 예를 들면 보기는 좋은데 하기 굉장히 너무 어렵다든지 일반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나 만약 괜찮으니까 아마 하셨겠지만 그렇다면 좀 친절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섬마을 여행사는 시적절하고 우리 지역에서 그 섬 박람회가 또 있으니까요.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딱 지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른 여타 여수 프로그램들에 비교해 보자면 조금 더 예능적인 접근, 좀 더 자연스럽고 재미있음 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계속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카이빙의 차원에서 잘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조금 더 공을 들여서 차별화된 콘텐츠에 대해서 지금도 나쁘지 않지만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또 이 방영분이 유튜브로 올라갈 때는 조금 더
세밀한 정보, 방송에서는 하기 좀 애매했던 가격 정보라든지 배의 섬까지 가는 뭐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가면 훨씬 섬 박람회까지도 그렇고 섬 박람회 이후에도 여수 근처에 섬 가?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많이 주셔서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전여우 작가님이 쉼 도를 넘은 사람들을 보고 오셨어요. 일단 출연자인 부부걸 유나님이 이제 기차를 타고 여수역에서 내리는 모습부터 보여주셔가지고 시청자 입장에서는 마치 유나님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몰입감을 주는 도입부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이제 영상 전반적으로 검은도의 꾸밈 없는 모습을 보여주셔가지고 그런 점이 굉장히 검은도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신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고요. 숙소로 사용된 민박 역시 역사가 깃든 장소라는 점에서 장소 선정을 세심하게 해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목이 이제 쉼이 들어가는 만큼 방송 템포가 이제 느리게 차분한 속도로 진행되어서 주제성에도 좀 부합돼가지고 방송을 즐길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이제 나레이션도 이제 유나님이 차분한 톤으로 이어서 이렇게 해주셔서 듣기에도 좋은 방송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유나님과 검은도 주민분들의 대화가 너무 얕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데서 좀 아쉬움이 느껴지더라고요. 검은도 주민분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조금 더 끌어낼 수 있었더라면은 검은도를 보다 깊이 이해하는 콘텐츠가 되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예시로 검은도 이제 해녀님도 나오고 이제 슈퍼 집주인 할아버지도 나오시는데 그분들과 함께 이 일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또 이제 원래 검은도 출신이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대화를 조금 더 나누었더라면 볼거리 또한 더 제공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후반부에 검은도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을 바닥에 이제 펼쳐보시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유나님이 처음부터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들고서 직접 촬영하는 연출을 이제 보여주셨더라면은 검은도에서 이제 유나님이 인상 깊었던 부분을 직접 하나하나 촬영해서 또 사진에 대한 코멘트도 좀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서 보여주셨더라면 그 마지막 부분에서 검은도에 있었던 일이 하나하나 조명되면서 시청자들 기억 속에서도 좀 오래 남을 에피소드들이 더 많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나를 찾기 위한 여행이란 콘셉트는 굉장히 좋았지만 결말 부분에서 새로운 나를 찾았다라는 결말은 조금 초반에 의도한 콘셉트랑은 결이 안 맞지 않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유나님의 고민에 대한 답도 이제 검은도 여행을 통해서 찾았으며 같은 고민이 들 때마다 검은도를 떠올릴 수 있겠다라는 이런 식의 결말을 냈더라면은 여운도 좀 더 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광양만권 화합의 가족 콘서트로 이어가 볼까요? 네, 앵두걸스와 려와님이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한 선곡을 보여주시면서 초반 분위기를 굉장히 잘 띄워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MC 양성아와 김산옥님의 진행 역시 가족 콘서트라는 콘텐츠에 맞게 활기차게 진행되어서 방송이 전반적으로 안정감 있게 진행되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본선 팀들이 저마다의 개성과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 프로그램을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실력뿐만 아니라 음악 활동에 진심인 분들이 나오셔서 프로그램의 의미도 더 살아나지 않았는가 싶었습니다. 참여팀의 연령층 또한 굉장히 다양해서 다양한 연령층들이 연령대의 시청자가 즐길 수 있지 않았나 싶었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저 역시도 되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볼 수 있는 콘텐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선에 오른 팀들 역시 탈락팀 없이 모두가 수상자라는 이제 설정에서 가족 콘서트라는 프로그램 의의가 굉장히 잘 녹아들어 있지 않았나 싶었고요.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점 같은 경우에는 대상팀의 경우 수상 이후 본 무대만큼은 아니더라도 가벼운 앵콜 공연이라도 좀 곁들여서 보여주셨더라면 프로그램의 여운이 좀 더 오래가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TV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라디오로 가보겠습니다. 라디오 정규 프로그램인 라디오 전망대에 대한 얘기인데요. 두 분께서 모니터를 함께 하셨어요. 네. 먼저 이사님부터 얘기해 네. 주시겠어요? 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 라디오 전망대는 그 고품격 지역 시사 프로다.
저는 이렇게 모니터링하면서 그 요일마다 각각 다른 코너를 운영하는데 그 지역의 화제와 쟁점들을 다루고 있어요. 사실 섭외도 쉽지 않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엮기가 참 쉽지 않았을 텐데 참 인상 깊게 좀 들었습니다. 월요일 코너로 먼저 그 털어불어 이거를 먼저 좀 볼까요? 이 월요일마다 이 방영되는 코너로 털어불어 좀 이름 코너 이름인데 이 코너 같은 경우는 전 현직 국회의원들이 이제 패널로 참석해서 이 중앙 정치 또는 지역 현안 이런 시사 평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쉬운 점이 이 중앙 정치 이슈는 사실 이 저녁이 되면 이제 별로 새로운 내용이 별로 없어요. 이게 출연진도 거의 이제 이따 출연진 이야기를 하겠지만 고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별로 좀 화제성이 좀 낮다고 보여지더라고요. 특히 그 낮 동안에 이미 그 중앙 정치 이슈는 다른 방송이나 유튜브 이런 데서 이미 다 노출되고 소비되어서 그런지 좀 어떤 그 낮 동안의 타 방송이나 이 소비됐던 내용이 좀 반복되는 좀 경향이 좀 있었어요. 차라리 지역 현안에 더 집중해가지고 사회자와 토론자가 서로 의견을 나누는 이제 그렇게 좀 진행됐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회자는 대개 패널들에게 좀 짧게 질문하고 패널의 발언은 좀 길어요. 이제 짧은 질문에 이 패널의 발언이 길어서 그런지 이 시사 토크보다는 좀 인터뷰를 좀 듣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좀 그 점이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이제 출연진들을 보면 김문수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모니터하는 기간 동안에는 딱 한 번 출연하셨어요. 나머지는 되게 천하람과 서동영 전 의원들이 주로 참석을 해서 거의 고정화된 패널 같아요. 근데 좀 지역의 다른 의원들이 지금 있으니까 좀 섭외를 해서 좀 다양한 출연진들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 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코너 중에서 언더독 코너가 있어요. 이게 이제 좀 생소해요. 저는 먼저 이 코너 이름의 배경이 되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언더독이 탑독이 되는 그날까지 이런 멘트가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 프로그램 시작할 때. 근데 이게 뭐 꼴찌에게 박수를 뭐 이런 응원의 효과를 나타내는 건지 아니면 시의원들을 그 은유해서 부르는 표현으로 언더독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좀 잠깐 좀 의문이 들었어요. 이제 물론 이따가 이제 우리 그 작가님께서도 말씀하시겠지만 이런 그 멘트 상에서는 조금 그 YMCA 토론 매주 금요일 날 하는 토론 같은 경우도 인트로 들어가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은 더 이상 없다 이런 멘트들은 좀 듣기에 조금 약간 불편하다 좀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언더독 같은 경우는 구성이 이 시의원 2명이 출연을 하는데 보통 광양, 순천, 여수의 시의원들이 이제 이 교대로 이렇게 참여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3개 지자체의 시의원들이 보통 24명, 뭐 광양은 18명인가 뭐 이렇게 되는데 그 각 상임위별로 의원들을 좀 골고루 선택해서 패널로 좀 모셨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더라고요. 각자 보통 의회가 3개의 상임위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상임위에 보통 2년씩 배정이 되거든요, 의원들이. 그러면 상당히 그 현안들에 대해서 의원들의 전문적 이 지식도 있고 또 이 여러 가지를 지금 구체적으로 좀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청자들이 이렇게 지방 행정이나 그런 살림에 이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면 이건 궁극으로 언론이 사명이기도 하고 풀뿌리 지방자치 발전에 큰 힘이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상에 있어서는 이제 출연하는 시의원이 각자 자기 주제를 하나씩 가지고 와요. 근데 이 한 의원이 가지고 온 이슈는 상대방 의원은 사실 거기에 대해서 쟁점 준비가 별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이런 토론이 좀 되기에는 운영상 조금 무리가 있다. 그래서 공통의 화제, 공통의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역의 어떤 뭐 사건 뭐 이런 게 아니고서는 좀 이 토론의 분위기로서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11월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인상 깊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11월 6일 방송된 라전 법정의 경우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부부의 케미가 돋보여서 좀 듣는 재미가 있지 않았나 싶었고요.
꽁트가 곁들여져 있어서 시사 프로그램이 가진 무거운 이미지를 덜어냄과 동시에 청취자들에게 이제 안표 문제에 대해서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지 않았는가 싶었습니다. 또한 이제 같은 날 방송된 칭찬해주세요 같은 경우에는 순천 효천고 학생들의 탄소 중립 동아리인 센트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동아리원 한 명이 아닌 동아리원 여러 명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게 마무리가 되지 않았는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4일에 방송된 이번 주 취재기의 경우 위기에 빠진 여수 산단에 대해서 수박 겉핥기식의 취재가 아닌 정말 발로 뛰어서 취재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깊이 있는 취재를 한 것이 느껴졌는데요. 폐업된 가게 수와 더불어 여수시 지방세 세수 현황과 실질적인 현황도 실질적인 금액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해당 문제가 얼마나 이제 심각한 문제인지 실질적인 파악이 가능하지 않았는가 싶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라디오든 어떤 방송이든 뭐 유튜브를 통해서 좀 시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라디오 전망대의 경우 각 코너별로 몇 분 몇 초부터 이제 각 코너가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좀 표기를 해주셨더라면은 저처럼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콘텐츠를 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쉽게 내가 듣고 싶었던 부분을 다시 들은다거나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끝으로 라디오 특집 프로그램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지방 난임 부부 지원 프로젝트 15%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정 교수님이 모니터하셨어요. 네, 난임 부부들에 대한 이야기를 약간 그 라디오 다큐멘터리 형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풀어낸 콘텐츠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결국 결말에 가서는 굉장히 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쉬운 부분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좀 역설적으로 지금 뭐 새로운 뉴미디어 시대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아날로그적인 것에 가까운 라디오에도 또 다른 차별화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또 들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일부는 인식의 벽이라는 주제로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난임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가, 잘 모르고 있는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주제를 이제 저는 이제 공부하듯이 들었으니까 그렇긴 한데 사실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스피커로 들을 경우에 잘 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게 프로들이 만든 건데 왜 들리지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 프로그램의 특성상 그 난임 부부들을 스튜디오 불러서 하긴 좀 그렇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 현장 녹음을 한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들리지가 않으면 사실은 이게 소리가 다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구성이 조금 산만하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일부 한정으로. 이제 뭔가 조금 우리가 유튜브에서도 썸네일이나 이런 거로 낚시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트로에서 좀 강한 임팩트를 줘서 뭔가를 좀 흥미를 갖고 본 내용을 들을 수 있게 이제 이런 전략이라는 생각도 들긴 했는데 그러기엔 너무 길었거든요. 일부 전체가 마치 예고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약간 이렇게 우리 흔히 말하는 감성도 이게 반복이 되면 더 이상 감성이 아니거든요. 지겨워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일부 구성이 조금 보완이 필요하지 않았나, 산만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내레이션을 맡았던 황보라 배우가 난임으로 화제가 되었던 배우라는 거는 굉장히 이 기획과는 잘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알고는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자세히까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찾아봤더니 굉장히 관련 콘텐츠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다만 그렇게 이 기획 컨셉과 잘 맞는, 왜냐면 본인의 이야기이기도 하니까 훨씬 진정성 있게 와닿겠죠. 그랬다면 좀 더 활용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단순 내레이션에 너무 그친 것 아닌가. 이분은 시간의 벽이라는 주제로 특히 난임 중에서도 시간, 우리가 생각지 못한 시간이라는 개념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이 일부에 비해서는 너무 좋았습니다. 다만 법적, 제도적 정비에 대해서 얼핏 얘기는 해줍니다. 이게 또 다큐멘터리고 아무래도 좀 감성적으로 환기를 시키고 싶어하는, 끝까지 다 들어보면 그런 목적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메인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정말 이 난임 다큐멘터리 때문에 대안적인 걸 찾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청취자를 위해서는 조금 법적, 제도적 대안이라든지 더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안내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3부는 지방의 벽이라는 주제로 난임 중에서도 특히 지방에 사는 난임 부부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좋았고요. 난임 콘텐츠, 다른 난임 콘텐츠들과 차별화되는 어떤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막연하게 지방에 있으니까 난임 부부가 더 어렵겠지라는 정도는 누구나 생각을 하는데 이제 생생한 인터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비용이 차비가 얼마가 들고 그거 할 때 돈도 돈이지만 그 버스 기다리면서 KTX 기다리면서 내 마음이 어떻겠냐, KTX를 타고 갈 때 내 마음이 어떻겠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구나 라는 공감대를 불러일으켰고요. 일반인들이 도저히 생각하기 어려운 정신적 우울이나 스트레스 이런 부분에 대한 인터뷰들의 그 이야기도 되게 좋았습니다. 4부는 정책의 벽이라고 해서 1, 2, 3부에 나온 것들이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정책적으로 어떤 허점이 있고 어려운 점이 있는지, 현황은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제 정리를 해줍니다. 다만 이게 본격적인 정보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감성적인 환기를 시키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고요. 다만 특히 지역에 아까 3부에서 포커스를 두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정책과 연결이 되면서 그 부분은 되게 기억이 남더라고요. 전남은 다른 전국 지역,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예를 들면 45세 이상은 지원금이 줄어듭니다.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는데 이런 거는 아주 디테일이지만 굉장히 심정적으로 아니 왜?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디테일을 잘 살린 좋은 기획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 라디오라는 매체의 특성, 그리고 그 라디오를 아까 저희 작가님도 말씀하셨었지만 대부분 유튜브로 소비하거든요. 라디오를 들고 다니는 경우 거의 없죠. 그러면 라디오라는 매체의 특성, 즉 라디오 오디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집중할 수 있다. 그렇게를 이끌어가고 싶다면 젊은 세대들을 위한 조금 세심하고 접근할 수 있게 그런 배려들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유튜브나 홈페이지 업로드 분에는 간단한 자료 화면, 이게 라디오잖아요. 어차피 화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거든요. 타이틀만 있고. 그러면 물론 제작비가 더 들겠지만 지금 말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관련 자료를 보여준다면 감동받을 것 같아요. 난임 부부들은. 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 여수 MBC 프로그램들을 애정을 가지고 깊이 있게 또 봐주시고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세 분의 패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가 오늘 주신 그런 말씀들 제작진이 잘 수렴해서 더 멋진 방송, 더 가치 있는 프로그램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미디어 비평 인사이트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